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몰고 올 그런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자금력이 넉넉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90% 이상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분야들이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이하원 동경특파원이 보낸 기사를 보면 일본 아베 총리는 1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2차 백색 국가 제외에서 다음 3차, 4차 연이은 보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거론될까요? 충격적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이하원 동경특파원. 여러분도 TV조선에서 앵커로 낯이 익은 인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후배입니다. 외교부를 출입했던 기자입니다. 자, 이하원 특파원이 보내온 보도를 보면 일단 금융, 그리고 그 다음은 백만 제일교포, 백색관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정부는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일본도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을 하자 지극히 유감이라며 의연적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검토를 관계성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 법무성, 일본 재무성, 일본 정부의 모든 조직들이 지금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만 제일교포들의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100개의 보복 조치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수개월 전부터 도쿄 관가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보다 훨씬 더 치밀한 작전을 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하원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과 법무성이 나선다. 추가 보복 조치에는 재무성은 일본의 민간은행을 움직여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사히 TV가 보도했습니다. 이재용은 메가뱅크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8.15 직전에 대규모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발 하지 마라 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은 급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법무성이 제일교포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 및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저는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외국에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의 유학생, 특정 국가의 교포, 특정 국가에서 상사 직원으로 나온 사람들 상당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하원 특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경찰, 소방청 공무원들의 손탁후, 위 사람 뜻을 알아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손탁후, 알아서 긴다, 알아서 행동한다는 뜻인데 이 손탁후가 가속화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진성호 방송의 시청자들을 분석해보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미국 같습니다만 일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냥 봐주던 것도 이제는 법대로 하자.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경우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일본에서 사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일본에서는 혐한 감정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일 감정만큼이나 그쪽도 한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치킨 게임입니다. 마주보고 그냥 달리는 열차에 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뭘 한 겁니까? 그렇지만 걱정은 앞섭니다. 지금 이하원 특파원의 보도처럼 자 금융 그리고 법무성을 이용한 100만 제일 도표를 힘들게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 문제 이상의 큰 보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금융에 대한 비중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한 경우는 서민금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옛날에 고금리, 고액 이 금융하는 그런 서민형 금고를 많이 합니다. 케이블 TV 같은 거 틀어보면 늘 나오는 광고가 일본이 돈을 댄 금융회사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금융과 제일교포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영 안심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 특파원 이하원의 기사를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100만 제일교포로 생각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에칭가스 보유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해외로 다니면서 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말로만 편하게 국탄하면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도 많이 있어. 이런 속편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탁상 공론입니다. 이 품질 또는 지금 맞는 이 생산 라인에 맞는 품질 만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압니까? 러시아의 에칭가스를 가져오면 된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철없는 관료들, 철없는 정치인들이 설치는 동안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 100만 제일교포가 피해를 받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